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이 워낙 심해서 잠자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나마 한 달 전 끔찍한 악몽이 모두 끝이 나서 이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평생 함께 믿을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저는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정말 특이 케이스죠? 그런데 연애하는 내내 정말 남편과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아주 인고 커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보살피려면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서 심리를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천이 어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친구와 큰 용기를 내서 4학년 졸업반 여름방학 때 꽃동네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자발적으로 갔던 거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바로 그때 지금의 남편 성준 오빠를 만났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분들 여기 주목해 주세요. 처음으로 가본 봉사활동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옆에서 챙긴다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동정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도와주는 게 중요했어요. 저 여기 처음 오세요? 아, 네네. 좀 어색하고 그렇네요. 제가 쭈뼛쭈뼛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망설이자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 봉사단체 대표였어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 성준 오빠였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죠? 아, 네네. 원래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네네. 많이 놀라셨죠? 매번 그렇진 않고요. 장애우분들도 긴장되거나 낯선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라 그러실 거예요. 시간 좀 지나고 친해지고 나면 안 그래요. 불편하시면 저 따라오세요. 네? 아, 불편한 건 아닌데. 성준 오빠는 낯설어하는 저와 친구를 봉사단체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봉사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여기 사무실에도 은근히 일이 쌓여 있거든요. 아이고, 늦죠?하지만 들어오세요. 아, 네네.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자원봉사자분들과 여기 친구들과 함께 여름 캠핑을 가요. 그때 초대장을 만드는데 여기 이름 쓰고 접어만 주시면 돼요. 어때요? 쉽죠? 아, 단순 노동이네요. 네네, 감사해요. 그럼 이거 마저 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게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친구들은 저희가 담당할 테니 좀 진정되면 같이 밥 먹어요. 이따 1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선한 인상에 착한 배려심까지 물씬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저희가 불편할까 봐 자리를 피해 주셨고 이윽고 친구는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지혜야. 저 남자 괜찮지 않아? 되게 착해 보여. 여기 이 봉사단체 대표라고 했나? 오, 요즘 사람답지 않게 되게 곤실해 보인다. 그치? 하, 그런가? 그래, 뭐 훈남이네. 야, 그나저나 우리 이거 어서 하고 아이들 만나러 가자. 그래. 그때가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알고 보니 30대 초반부터 자수성가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사업체가 2개나 더 있을 정도로 봉사단체 쪽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진정성 하나로 여태 사업을 늘려왔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저와 친구는 장애우 어린이 친구들과 정말 재밌게 놀고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이 요리도 만들고 장기자랑도 하니까 점점 친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주말마다 가끔 그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남 성준 오빠와도 조금 친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무려 10년의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인연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 3개월 만에 저희는 대망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오빠랑 가족처럼 지내는데 이렇게 신혼집까지 꾸미고 사니까 너무 좋다. 행복해. 오빠도 마찬가지야. 행복해. 자기야, 우리 아기 계획 세우자. 갑자기? 우리 이제 결혼 6개월 넘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도 시어머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응?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남편과 아기 계획을 세우고 지내다 보니 뭔가 이상한 의무감이 생겼고 그래서인지 조금씩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지 3개월 만에 저희 부부에게는 이쁜 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남편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화딱지가 나네요. 지방에 봉사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졌고 임신 기간에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연년생 딸 아들을 낳으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특히 아들은 계획도 없이 갑자기 생긴 거라 남편이 좀 많이 버거워하는 티를 냈어요. 참나, 아기를 둘이나 낳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이제 다 잡은 물고기 마냥 저를 대했습니다. 오빠, 내일 주말인데 내일은 알지? 졸려. 뭐가 알아. 내일은 건드리지 마라. 나 주말에는 진짜 푹 쉬고 싶어. 한창 뛰어다니고 놀 때야. 우리 수연이, 수훈이 콧바람 좀 쐬고 오자. 응? 잠깐 2시간. 아니, 그래, 3시간 정도만 짧네. 응? 야, 나 평일에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서 물어? 그리고 나 일요일에 대구 좀 내려갔다 와야 해. 그걸 이제 왜 얘기해? 오빠 일요일에는 어떤 약속도 안 잡잖아. 내가 말 안 했나? 아무래도 대구 쪽에 요양원 사업 좀 해보려고. 뭐? 지금 벌써 3개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늘린다고? 뭐 내가 다 하나? 2개는 지점낸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 그리고 이번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하는데 내가 이사 느낌으로 좀 관여만 하는 거야. 내 친구 민철이 알지? 걔가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투자한 거니까 이웃 남은 나도 좋지 뭐. 오빠, 나 진지해. 오빠는 나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애들 너무 심심해한단 말이야. 내가 데리고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 운전 공포증 있잖아. 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 먼 거리는 남편한테만 의지하고 운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그런 저를 무시했어요. 야, 너 그거 마음의 병이야. 운전하기 싫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야? 트라우마? 그거 솔직히 난 웃겨. 갑자기 운전이 왜 무섭냐? 겁쟁이냐? 난 몰라. 아무튼 애들 데리고 마트를 가든 뭐 놀이동산을 하든 해. 솔직히 난 가만 앉아서 있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갔다 와. 오빠는 늘 카드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면서 돈을 점점 벌게 되자 사실 벌이는 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2 아이들 큰 어려움 없이 키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빠로서 해줘야 하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공감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늘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당한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비아냥대는 그 모습에서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깨 근육이 파열된 꽤 그래도 큰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공포를 몰라요. 결국 그날도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에 피자를 사주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너무 졸리다면서 잠을 잤고요. 남편은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격주로 대구에 내려갔어요. 사실 좀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 없이 남편 말을 다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남편 사업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온라인 사업은 어때? 복지관 강의 나가는 건 괜찮아? 미치겠다 진짜. 왜? 무슨 일 있어? 대구 요양원 투자했던 거 아무래도 좀 기운이 심상치 않네. 내가 내려가서 대구 쪽은 좀 살펴봐야겠어.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강의도 이제는 안 들어오고 그나마 기부금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끊기게 생겼어. 여보, 나 아무래도 대구 한 몇 개월만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뭐? 아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야.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투자도 했고 그나마 대구 쪽은 요양원 사업이 활발해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애들 학원비도 못 내주게 생겼다고. 그건 그렇지. 근데 괜찮을까? 주말마다 오는 거야? 금요일 퇴근하고 올라올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전화 좀 자주 하지 마라. 뭐? 아내가 전화하지 그럼 누가 해? 나 나가면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냐? 특히 요즘 온라인 사업하면서 더 바빠졌어. 아무튼 이래저래 신경 쓰여. 애들이나 잘 돌봐. 근데 진짜 가야 해? 그럼 내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이대로 있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근데 꼭 주말마다 오는 건 약속해. 알겠지? 알았어. 같은 소리 몇 번을 해? 저희는 결국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도 10년 했고 또 아이들이 생기면서 서로 신혼 때 분위기는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애틋하게 가끔 주말마다 보면 오히려 사이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했어요. 오빠, 내일은 올 거지? 수연이 생일이잖아. 내가 선물은 다 준비했어. 우리 내일 고기 좀 썰자. 야, 나 못 갈 것 같은데? 어쩌냐? 뭐? 안 돼, 이번에는 진짜. 지난주에도 못 왔잖아. 수연이 진짜 펑펑 울었던 거 몰라? 아빠 너무 보고 싶대. 알지, 아는데 진짜 주말에 중요한 부동산 계약건이 있어. 내가 직접 땅도 보고 해야 해. 그 업자가 내일만 시간 된다고 했다고. 오빠, 나랑 애초에 약속이 틀리지 않아? 매주는 못 와도 가족들 생일 때랑 큰 행사 있을 때는 시간을 일부러 빼기로 했잖아. 야, 내가 뭐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러냐? 나도 주말에 펑펑 놀고 싶어. 나도 일 좀 그만하고 싶다고. 수연이도 10살이고 수은이도 9살이면 이제 생일 선물만 받고 끝내도 될 나이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럴 나이 아니라고. 애들 아직 아빠 손 필요해. 엄마 손은 그럼 어딨냐? 너가 좀 애들 좀 케어 좀 해줘라. 내가 뭐 매번 그러냐? 일 때문에 그렇다잖아. 그리고 막말로 너는 집에서 펑펑 놀면서 애들 좀 보는 게 뭐 그리 생색이야? 오빠, 내가 지금 생색이라고? 아니, 애들 생일 때 옆에 있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게 생색이야? 당연한 거잖아. 내가 힘든 거 부탁해? 서러워서 눈물이 나네. 오빠, 진짜 우리 이건 아니잖아. 야, 부탁 좀 할게. 이 오빠 대구 요양원 반드시 일으킬 거야. 암튼 올해 생일은 그냥 편하게 좀 보내자. 응? 내가 계좌에 20만 원 보낼 테니까 애들 맛있는 것 좀 먹이고. 나나 거래처 사람 전화 온다. 이만 끊는다. 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하는 걸 방해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다만 가장으로서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날, 제 생일은 지나갈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어린아이들 생일날만큼은 가족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걸 바라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도 남편과 자잘한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연애 10년 할 때는 그래도 쉽게 잘 풀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특히 아이를 가진 뒤에는 뭔가 서로가 서운한 게 쌓였는지 불만만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남편과 주말 부부가 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저도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남편도 열심히 내려가 일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초등생인 아이들은 수업 후 학원 갔다가 저녁 때까지만 친정에서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소문 끝에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주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만큼 시급이 꽤 괜찮았거든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나왔습니다. 3시 예약하셨죠? 네. 근데 잠시만요. 혹시 고기 먹고 오셨어요? 네네. 점심 회식이 있어서. 무슨 문제라도. 냄새 좀 빼고 들어오세요. 네? 우리 집 방금 환기 싹 했거든요? 제가 좀 냄새에 예민해요. 3시 30분 예약으로 바꿀 테니까 조금 있다가 와주세요. 고객님, 제가 4시에 다른 곳 예약이 잡혀 있어요. 이건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늦은 것도 아니고요. 아씨, 그럼 이 냄새 그대로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서비스가 이게 말이 돼요? 여기 지점장한테 바로 전화해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직원들과 점심시간이 맞으면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마침 그날은 친한 동료들과 점심 회식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기를 먹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역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지점장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치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객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제가 이 외투는 벗고 들어갈게요. 아니요, 됐어요. 내일로 예약 바꿀래요. 진하게 짱구 눈썹을 하고 매섭게 생긴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재수탱이었어요. 저는 결국 다음날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 번 맺은 예약권은 큰 사정이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2시 예약하셨죠? 정수기 필터 교체로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옷 제대로 입고 오셨네요? 네. 다양한 집을 가봤지만 그 집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신혼 느낌이 물씬 나는 집이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큰 하트 인형이 있었고 소파 위 벽에 결혼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깔끔하게 하고 살더라고요. 나도 신혼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건가요? 오래 쓰셨네요. 그래서요. 오래 쓰면 안 돼요? 필터 교체는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 정말 말하기 싫은, 대화하기 싫은 여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며 제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꼬여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 옆에 올려져 있는 반찬통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 지방에 사는 남편에게 제가 보는 반찬통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한 반찬통이라 똑같은 게 있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서로 이렇게나 취향이 비슷한가 싶어 이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을 끝마치고 나가려는데 재수탱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줌마, 근데 이 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제 3달 넘어가네요. 왜요? 아니에요. 초보티가 좀 나서. 네? 그게 무슨... 예전에 해주셨던 분은 꼼꼼하게 교체하시던데 옆에서 보니까 좀 부산스러워서요. 아니에요, 뭐. 교체 잘하셨겠죠? 네, 문제없이 잘했으니 걱정 마세요. 정말 말을 해도 참 믿게 하는 여자였어요. 저딴 여자와 사는 남편이 보살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필터 교체를 마치고 나오면서 거실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글쎄, 그 사진 안에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옷도 깡고 가지런한 앞머리, 그리고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비쩍 마른 체격까지. 모두 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남편이 맞았어요. 소름이 끼치고 온몸에 털이 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이 혼미해졌거든요. 저기, 결혼하셨어요? 뭐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네.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냉장고 위에 저 반찬통이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저도 저 브랜드 진짜 좋아하는데 저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머, 저 브랜드 알아요? 남편이 사다 줬어요. 근데 너무 질문이 많으시다. 이런 게 초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정말이지 그 찰나의 순간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깨부수고 싶었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더러운 남편과 눈앞에 있는 제수탱이 여자 모두를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정확한 증거와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며 물었죠. 오빠, 요즘 어때? 뭐가 어때? 일하는 거 안 힘들어? 주말마다 지방에서 계속 있고 밥은 어떻게 해 먹어? 내가 보내준 반찬은 다 먹어가? 아, 그거? 다 먹어가지. 근데 맨날 거의 사 먹으니까 그거 이제 그만 보내라. 그럼 그 반찬통 좀 보내. 그거 비싼 거야. 아, 그거 그냥 내가 쓸게. 오빠가 퍽이나 쓰겠다. 반찬통 다음 주에 가지고 내려와. 알겠지? 그냥 내가 쓴다니까. 갑자기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네 집에 반찬통을 가져다 준 모양이었어요. 다시 가지고 오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우라가 치밀고 머리통을 잡아 공차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위자료도 톡톡히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제대로 뭐라도 받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를 기다렸어요. 하루는 남편이 또 주말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수탱이 집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남편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어서 사진을 찍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또 전화냐? 부재중 찍혔으면 좀 기다려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냐? 일하지. 잠깐 현장 나왔어. 그래? 근데 오빠랑 비슷한 차가 여기 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한일 아파트 알지? 마트 가려고 걷다가 이쪽 잠깐 지나가는데 오빠 차가 버젓이 서 있네. 오빠 대구에 있는 거 아니야? 대구에 있지. 야,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갑자기 왜 거기에 있겠냐? 그지? 내가 잘못 본 거지. 그래, 맞아. 내가 눈이 삐꾸인가 보다. 그래, 오빠가 대구에 있어야지 왜 서울에 있겠어. 그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너 좀 제대로 보고 다녀라. 나 일하러 간다. 다시 전화해. 응, 그래. 수고해, 오빠. 대구에서 파이팅하고.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남편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그 내연녀 집 앞에 버젓이 차를 대고 주말을 즐겼습니다. 정말 어리 빠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모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흥신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든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저한테 벌어지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개막장 같은 아빠와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부터 내연녀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아들 수은이가 딱 초등학교 입학했던 때였습니다. 정말 아이들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해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여자 임신도 했던데요? 정말요? 여자 나이가 몇 살이던가요? 이제 막 32살이요? 참나, 10살 나이가 훌쩍 넘는 거였어요? 와, 미친놈. 그리고 사모님, 아직은 남편분에게 절대 티내지 마세요. 좀 더 증거 모아야 해요. 네, 알았어요. 흥신소에 문의를 해보니 32살 간호조무사를 하는 여자였고 남편과 결혼해서 산 지는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 천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두 집 살림하는 그 신혼집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더러운 것들이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오면 핸드폰에 있는 수상한 사진들과 달라진 것들도 모두 증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어요. 저는 일단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여자의 직장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저한테 불리할 건 없었죠. 여기 이민정 씨 계신가요? 잠시 처치실 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요. 이것 좀 그 여자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달라고 해주세요. 네네. 저는 그동안 남편과 그 내연녀가 나란히 걷고 데이트하는, 그리고 심지어 산부인과에 오가는 사진들을 모두 인화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와달라는 쪽지를 전달했죠. 이윽고 그 재수탱이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카페에 그 여자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똑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삼자대면을 하고 싶었거든요. 야, 넌 뭐 이런 데서 보자고 그러냐? 간만에 평일날 쉬려고 내려왔는데. 아이, 귀찮게 정말. 오빠, 닥치고 앉아. 뭐? 야, 너 말 꼬라지가. 너 꼬라지나 신경 써. 저기 오네. 너 눈으로 똑바로 봐. 뭐? 누가 와? 남편은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재수탱이 그 여자도 눈빛이 엄청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고 말았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연녀까지 말도 안 되게 한 공간 안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힘들었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야, 너, 소라야, 너 왜 그러냐? 야, 소라야? 함부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것들아. 어때? 눈으로 보니까. 저한테 사진 보내셨던 분인가요? 맞아. 사진은 다 봤니? 네, 다 봤는데요. 근데 어쩌라는 거죠? 그리고 초면은 웬 반말인가요? 무식하게? 그래? 내가 너랑 초면일까? 초면이 아니니 그럼 반말해도 되지?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댁을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를? 너네 집 한일 아파트지? 그리고 집 들어가면 소파에 하트 쿠션 있고, 아참, 냉장고 위에 반찬통도 있고. 그거 남편이 줬다고 했나? 당신 누구야? 왜? 뭐 캥기는 거 있어? 아니, 당신 누구냐고. 소라야, 너 왜 그래? 남편은 사색이 돼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 꼬라지가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정수기 필터 얼마 전에 갈았지? 나 그때 너희 집 갔었어. 너가 고기 냄새 난다고 나 2번이나 집에 오게 했잖아. 너 기억 안 나? 아님 쪽팔려서 안 나는 척 하는 거니? 그 여자야? 참나, 난 또 뭐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네. 재수탱이 내연녀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동공지진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너네들 잘 들어. 내가 너희들 더러운 짓거리 하는 증거들 다 모아놨고, 게다가 벌써 상간녀 소송 걸었어. 알아? 너네 집 앞으로 소장 갈 거니까 준비해. 알겠어? 참나, 이봐요. 정말 무식하게. 오빠랑 나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 안 그래, 오빠? 그래, 여보. 우리 그냥 친한 사이야.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알지? 그 정도야. 아니, 여보 왜 그래? 진짜 창피하게. 갑자기 남편이 저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급했나 봅니다. 야, 이 개막장 우라질 것들아. 너네 잘 들어? 여자 사람 친구?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너네 결혼사진도 찍었더라? 정말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야, 너는 결혼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냐? 뭐 결혼 전문업체야?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 이놈 우리만 가지고 논 거 아니야. 너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래? 저는 결정적인 사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흥신소에서 남편을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마사지샵을 다니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정말이지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주었습니다. 재수탱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도
그런 곳을 드나들면서 자기 욕구를 풀고 있었던 거였죠. 오빠, 이게 뭐야? 아니, 오빠 누구랑 이런 곳을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합성이라고. 아씨. 야, 너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니? 이제야 이놈 실체를 알겠니? 너 임신했지? 이제 어쩌냐?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너 이놈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고 만났어? 너도 참 어리고 순진하다. 너도 죄 받는 거야, 이거사. 알겠어? 야, 너 그만해라. 아기 가진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만 못해? 어디서 편을 들고 있어, 이 유라질 놈이? 너 끝까지 찌질하구나. 너 이러고도 수연이 수은이 아빠야? 어? 아까는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여자 사람 친구라면서. 근데 또 자기 씨는 걱정되나 보지? 참나 팔자 좋다 성준아. 너 이렇게 키우려고 시어머님이 미역국 먹은 게 아닐 텐데 말이다. 아무튼 우리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위자료 제대로 줄 준비해. 알겠어? 그리고 저는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있던 차가운 물컵을 그대로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물범벅이 되었고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찌질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에 물이 흥건히 묻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어요. 자기 잘못을 아는 건지 어안이 벙벙해진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더 이상 볼 힘이 없어서 그대로 나와버렸죠. 일주일이 지나고 이혼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아, 네네, 변호사님. 그거 아셨어요? 남편이 사원망에서 지방 내려갔다고 하셨댔죠? 네네. 저도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죽어도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바빠서 그쪽은 통 못 가봤어요. 근데 왜요? 이분 진짜 재밌는데요. 이 회사 안 망했어요. 뭐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 잘 열고 영업은 하고 있어요. 아참, 그리고 요양원 사업한다고 대구 내려간다고 했었나요? 그것도 순 거짓말이던데요. 참나, 그럼 뭘 하고 있던가요? 놀라지 마세요. 성인용품 샵 차리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성인용품 샵이요? 와, 정말 기가 차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네, 그러실 수 있죠. 괜찮아요. 이렇게 뒤로 알아보시면서 놀랄만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실 수 있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모아서 증거자료가 되니까요. 마음 단단하게 드셔야 해요. 확실한 건 남편분이 아내분께 위자료 제대로 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두 집 살림이면 끝났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양육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감사해요. 네, 기운 내세요. 우리 수연이 수은이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내요, 사모님. 결국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잠시 외국에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딸이 머리가 커지자 의심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이혼을 숨기면 아이들이 더 혼란스럽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요. 전화만 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어요. 혹시 엄마 아빠 맨날 이렇게 떨어져서 살 거예요? 저기 수연아, 잘 들어. 엄마랑 아빠는 우리 수연이 수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알고 있지? 하나뿐인 우리 가족이야. 그런데 엄마는 아빠랑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대신 수연이 수은이가 언제든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엄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응, 알았어. 그럼 나 다음 주에 아빠 만날래.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 딸. 그리고 미안하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딸과 아들은 남편과 가끔 만나곤 했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더러운 쓰레기 아빠였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빠였습니다. 아이들도 가끔 그렇게 아빠를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의 이혼 조정 끝에 드디어 저희는 작년 6월 중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손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죠. 또한 제수탱이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던 것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얼마 전 소송이 끝났고 돈도 제대로 챙겨받았습니다. 본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그 제수탱이와 그 뒤에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별거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복을 발로 찬 거죠. 남편은 결국 혼자 외롭게 살고 그 여자는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했어요. 정말 개막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끝까지 답답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유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남편과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아이들을 버젓이 두고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대구로 몰래 내려갔어요. 평소 남편이 회사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데 이렇게 이혼하고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허름한 성인용품 샵이었습니다. 마침 남편은 없었고요. 그리고 가게 앞에 남편이 가장 아끼는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차키로 차를 긁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정도 미련도 지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미워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이윽고 남편이 가게로 돌아왔고 제가 차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보란 듯이 차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문짝 2개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뭐가? 너도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안 그래? 야, 그만해. 그만. 내가 위자료도 물었잖아. 안 그래? 그만해? 야, 위자료 그딴 돈으로 우리 수은이가 받은 상처가 아물어질 거라고 생각해? 너도 이제 이런 짓 그만해. 똑바로 살아 너. 그리고 이제 이혼했으니 말하는 건데 우리 수은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애들한테는 잘 설명할게. 알았어? 내가 경고하려고 온 거야. 우리는 아빠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가끔 수은이에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들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 눈앞에 차 문짝 수리비를 30만 원을 던졌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문짝도 고치고 너 쓰레기 같은 인상도 고쳐라. 알겠냐? 남편은 그토록 아끼던 차가 눈앞에서 망가지는 것을 보자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빌더라고요. 참나, 이렇게 속 좁고 겁쟁이 같은 인간과 10년 연애하고 아이 둘을 낳고 살았다는 사실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어느덧 옛날 일이 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뒤에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저희의 이혼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는 놈들은 정말 끝도 없이 핀다고 하죠? 인간, 그거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바람 피는 놈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용기 내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이제 어느덧 여름이 오고 있네요. 선선한 여름바람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